자, 유형자산 관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우선은 형태가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해서 이거를 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감가를 고려해서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땅이죠. 얘만 유일하게 감가가 되지 않아요. 토지는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100원에 취득을 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급 안 한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일단 차변의 토지 100원, 대변의 미지급금 100원. 미지급금은 지급을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부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거래처를 걸어줍니다. 영업용 차량이면은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100원에 취득을 하고요. 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매입 시 운임 5원, 취득세 10원은 당전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볼 건데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같은 것들은 취득 원가, 즉 그 계정 과목의 가치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 상품 같은 것도 구매할 때, 매입할 때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시켰잖아요. 저희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취득 전 시점, 여기가 취득 후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취득 전에 발생했던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금액들은 여기 있는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취득세,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안 내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면허 있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115원. 여기엔 취득세와 운임이 포함된 거죠. 대변의 미지급금 100원. 왜냐면 우리가 100원 산 거에 대해서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당전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건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 즉 당좌 예금이 15원이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점 발행 수표가 되면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동점은 남이잖아요. 남. 타인이죠. 당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나예요. 나. 내가 발행한 내 통장에서 내가 빼면 내 통장이 감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암기하실 때는 당당, 당당, 당점이면 당좌 예금, 동현이가 당당하다. 당당한 동현이, 동점이면 현금입니다. 네, 처리가 됐고요. 차량에 대한 취득세면 차량 운반구 처리가 돼요. 왜냐면 그 계정에 들어가니까. 건물에 대한 취득세면 건물, 토지에 대한 취득세면 토지가 됩니다.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한다. 영업용 컴퓨터를 100원에 취득을 하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차변에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나 책상 그다음에 뭐 노트북 이런 거 있죠.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비품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비품.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 쓰시면은 틀리죠. 왜냐면 상품하고 판매용일 때만 외상하고 어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거래처 걸어주고요. 건물을 1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취득세 10원, 이거 취득세 원가 포함이죠. 자, 근데 갑자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위에서 요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취득 전에 발생하는 돈들은 전부 다 원가 포함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건물을 살 때 부동산 중개업자분은 취득하기 전에 만납니까? 아니면
후에 만납니까? 전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매입과 관련 있는 비용이다 이거죠. 이건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 113, 대변에 자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을 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 이거잖아요.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왜? 상품 판매용일 때만 외상하고 어음이 나오니까요. 이거 상품 아니잖아. 거래처 걸어주고요. 취득세 10원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3원은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분기 끝난 거죠. 자, 건물 외벽에 도색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려보면은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삐까번쩍해 막 빛이 나. 근데 우리 허름한 건물 같은 경우에 막 뭐가 벗겨져 있잖아요. 이거 도색해가지고 다시 이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도색을 한 거고요.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안 준 거죠.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개정 과목으로는 수, 선, 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제 건물이 허름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수익적, 즉 수선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변에 수선비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무조건 처리가 돼요. 수 외워버리시면 돼요. 수선비. 차량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조금 달라요. 뒤에 파트에서 배울 건데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만 그래요.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250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네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250원이 나가고 잘 보니까 끝에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래죠.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면 그 계정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250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 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토지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왜? 자본적 지출은 그 가치를 증가시켜줘야 하니까요. 자,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차가 있는데 요거 내가 이제 100원에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오고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원이었는데 이걸 J모터스에 60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 거예요. 얼마에? 60원에. 근데 우리 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100원을 주고 샀지만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게 감가입니다. 감가. 감가. 그래서 요 감가라는 건 1년에 한 번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차변에 감가 상각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즉 감가가 계속 누적된다라는 거죠. 대변에. 자, 그러면 우리가 100원짜리 차가 지금 20원이 감소했으니까 내 차의 가치는 80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가 100원 주고 사온 요 차, 처음에 100원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요걸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차를 팔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깎일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왜? 대변에 있다 했잖아요. 차변으로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죠. 이걸 60원에 처분을 하고요. 근데 대금 중에 절반, 즉 30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는 게 아직 받지 못했다. 즉 미수금이 되는 거죠. 차변에 미수금 30원. 쓰고 보니까 60원, 20원 하면은 차변에 80원, 대변에 100원이죠. 그럼 우리는 뭘 했냐? 나는 100원짜리를 더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거죠. 얼마를? 20원을. 뭐를 팔고?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실을 보았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20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중인 영업용 컴퓨터 이거 비품이죠. 100원 주고 산 거. 처분 시까지 20원 깎였습니다. 이걸 JH사에 90원에 처분하고요. 대금 중 절반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가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 비품을 사온 금액이 100원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품 100원은 그대로 대변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내 유형자산이 나갔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친구도 차변으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90원에 팔았는데 90원의 절반은 45원이죠. 자,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45원은 미수금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니까 차변에 지금 110원이 적혀져 있죠. 대변엔 100원 적어져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난 지금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뭘 받냐면 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이익을 받냐면 10원 이익을 받습니다. 공개가 끝났습니다. 4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요. 대금 100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는 건 만들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축하는 건물은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건물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하거든요. 계약금. 건물에 대한 계약금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하나만 더 하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똑같아요. 내가 요 문제 요거 지우고 요 문제 그대로 갈게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일단 내가 처음에 취득원가 있죠. 이걸 보내. 그럼 비품이 100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쓸모가 없어지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20원을 보내요. 9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절반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으로 45. 나머지 나중에 받는 거니까 이수금으로 45. 적고 나니까 차변에 110원이니까 10원 채워줘야죠. 요거는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복잡해라. 자, 요 문제로 한 번 더 예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차를 1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원. 무조건 이게 1번, 2번 순서예요. 60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절반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현금 30원. 나머지 월말 미수금 30원. 거래처 걸고요.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100원이고 차변에 합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30, 30, 20 하면 80이잖아. 그럼 나는 20원만큼 땜빵을 채워주고 이거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실을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100원짜리 차가 20원이 깎여서 80원이 됐는데 이걸 60원에 팔았으니까 20원이 손해본 거예요. 그럼 얘는 100원짜리 비품이 20원이 깎여서 80원이 됐는데 90원 주고 팔았으니까 10원 이득인 거예요.